자,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어서들 오세요. 조금 늦었는데 일단 조합은 다 이제 뭐 분석도 다 끝났고 조합도 보내드리고 저도 이제 구매를 했는데 배당이 살짝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변경된 배당으로 구매를 했고 잘 들리시죠?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경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우승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번 홈이기도 하고 엠폴리가 지금 강등권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엠폴리도 동기부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베네치아랑 승점이 같고 레츠하고는 불과 2점 차.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은 그리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레체를 넘을 수도 있고 딱 하나 걸리는 건 그겁니다. 나폴리가 엠폴리한테 은근히 홈에서 몇 번 잡혔던 적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예전에 컵 대회 한 번 이기고 홈에서 지고 다시 또 홈에서 리그 경기 이기고 또 마지막 홈 경기를 졌단 말이죠 엠폴리한테. 그래서 상성이 아주 막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그 상성으로만 보면 거의 반반 느낌이기 때문에 20년도 이후에. 그리고 뭐 홈 원정 포함하더라도 막 그렇게 그 상성에서 앞선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그 나폴리의 지금 승점 그리고 인테리어하고의 승점 차이 지금 6점 차기 때문에 오늘 이겨야 이제 3점으로 줄어들고 뭐 엠폴리가 홈이면 좀 모르겠어요. 그나마 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엠폴리는 홈보다는 원정 성적이 좋긴 합니다. 홈에서 워낙 이제 득점력이 저조해서 한 자릿수 득점이라서. 근데 이제 원정이 아무리 홈보다 좋다고는 하지만 홈에서 이제 성적이 워낙 좋은 나폴리고 이 조금 이제 아까 뭐 상성도 걸리지만 그나마 조금 이 뭔가 이제 변수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미드필더랑 이제 수비에 경고 누적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크게 없어요. 그리고 엠폴리도 마찬가지로 장기 부상자들도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최근 부상 뭐 미드필더라든가 수비 쪽에도 지금 회복 중인 선수들이 있어서 아예 뭐 나폴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최근에 나폴리가 승리가 많이 없긴 해요. 그러니까 막 연속적으로 몇 연승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동안 만났던 팀들이 뭐 로마 그리고 라치오, 인테르 그리고 최근에 볼로냐까지 못 이겼던 경기들 생각해보면 강팀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는 코모 한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나폴리의 승리를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나폴리가 이제 마엔으로 이겼던 경기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왜냐? 승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인이 당연히 많을 리가 없겠죠. 이기더라도 이제 뭐 한 골차 승부가 많았고. 근데 엠폴리 정도면 잡아줘야 된다. 왜냐? 최근에 두 경기 무득점. 그리고 아무리 엠폴리가 이제 언더가 많고 최근에 뭐 유벤 원정에서 뭐 비겼다든가 컵 대회 아니면 로마나 토리노전도 한 골 차였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면 인테르나 유벤한테 그 뭐 대량 실점도 했었고 홈에서 뭐 아탈이나 우디네세 원정도 0대3으로 졌던 전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배당이 바뀌더라도 나폴리로 밀고 가야 된다 봅니다. 저는 나폴리 승에 마인까지 볼게요. 근데 이 마인을 못 보는 이유는 딱 그겁니다. 지금 마인도 배당이 올라갔는데 저는 올라간 배당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엠폴리가 그래도 최근에 그래도 다득점으로 졌던 적이 없기 때문에 2마인까지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사실 뭐 1마인도 불안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차라리 고배당 완전 고배당은 뭐 핸디 쪽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저는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뭐 4대0 5대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언어보는 건너뜁니다. 엠폴리의 득점력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다음 헐시티 코번트리가 어찌 보면 오늘 제일 애매한 경기다 제 입장에선. 왜냐면 뭐 매번 얘기하지만 챔피언십이 거의 혼돈입니다. 혼돈. 거의 카오스죠. 왜냐면 강등권도 어떤 팀이 결정된 팀도 없고 보통은 이제 제일 꼴찌 팀이 이제 확정이 되고 나머지 팀들의 싸움인데
꼴찌조차 승점이 23위하고 40점으로 갔습니다. 불과 이제 21위 더비카운 강등권 밖의 팀하고는 한 경기, 포츠머스도 2경기 차. 남은 잔여 경기가 4경기라서 좀 타이트하긴 해요. 그리고 코번트리도 밑에서 웨스트 브로미치, 미들즈브러, 밀월 다 60점대라서 6위 지키기도 빡세고, 그리고 브리스톨하고는 불과 2점 차라. 둘 다 동교부여가 아주 강합니다. 한 팀은 승격을 가기 위해서는 그 6위 안에 들어서 이제 경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리고 헐시티는 불과 이제 카디프하고의 2점 차. 그래서 언제든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코번트리가 득실이 좋죠. 헐시티보단. 그리고 헐시티가 홈 꼴찌입니다. 성적이. 뭐 그렇다고 1승밖에 없진 않아요. 4승 7무 9패인데 이 원정에서 확실히 이 승리가 더 많고 승점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제 코번트리가 홈보다는 원정이 부족하긴 하나 홈에서 워낙 승점이 꼴찌인지라 헐시티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최근 결장이 없긴 해요. 그나마 이제 코번트리 쪽을 보자면 헐시티는 거의 없는데, 코번트리가 이제 공격에 한 명이 지금 부상 중인 걸로 회복 중인 걸로 알거든요. 미드필더도 한 명 있고. 이러면은 결장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래도 헐시티가 좀 낫다. 다만 헐시티하고 이제 코번트리의 상성을 보면 거의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우세하다 보기도 애매하고, 헐시티 홈 기준으로도. 그리고 헐시티의 패턴도 보면은 뭐 연승을 최근에 홈에서 연승을 했지만 루턴타운한테 지고, 또 최근 와포드 원정도 졌기 때문에 얘는 언더 성향이 좀 강해요. 자기네가 이제 2골을 넣어서 이겼던 옥스퍼드전 빼고는 최근에 다 언더였습니다. 다. 거의 한 10경기 넘게 언더였기 때문에. 그리고 코번트리는 반대로 오버가 많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가 거의 없거든요. 특히 올해 들어서는 무가 딱 한 번 있습니다. 리그 카디프 원정, 뭐 컵 대회는 제외하고 셰필드 웬즈. 그래서 지금 그 컵 대회 이후 보면은 무조건 승패예요. 승패. 당연히 홈에서 더 많이 이겼겠죠. 근데 원정에서도 어쨌든 득점이 없는 게 아니라서 이게 코번트리 생각하면 오버인데 또 헐시티 생각하면 언더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 뭐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 저는 코번트리가 무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무 찍고 넘어가야 된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무 아니면 답이 없다 해서 그냥 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본머스 풀럼. 사실 이 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본머스가 최근에 못 이겨요. 예전에 노팅엄을 5대0으로 이겼던 본머스가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요새 성적이 매우 안 좋습니다. 지금 8경기 무승이거든요. FA컵 빼더라도 리그 2무 4패입니다. 홈에서 울버햄튼한테도 지고, 그리고 어제 이제 첼시를, 제가 이제 어제는 배당이 낮더라도 확률 높은 경기로 이제 아약스, 리버풀, 첼시를 데려갔는데 리버풀이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첼시가 비길 줄은 몰랐다. 2골을 먼저 내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입스위치가 본머스를 잡았습니다. 2대1로. 그리고 본머스가 최근 웨스트햄 2대2로 비겼고, 그러니까 최근에 4경기 5경기죠. 브라이튼까지 합치면 5경기 연속 2실점 중이에요. 즉 실점률이 많다. 그리고 홈에서 지금 4연패 중이고, 이게 리그 경기입니다. 리그. 컵 대회를 합치면은 6경기로 늘어나고 무승도 8경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본머스는 예전에 본머스 느낌이 안 든다. 그리고 공격 쪽에 지금 보면은 본머스의 이제 클로이베르트도 지금 부상 회복 중인 것 같고, 미드필더의 결장과 부상 중인 지금 선수가 있고, 그에 반면에 풀럼은 거의 없거든요. 뭐 공격의 2명 다 이제 장기 부상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 또 풀럼이 리버풀을 잡고 기세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홈에서 가끔씩 이제 말도 안 되는 사우스햄튼 입스위치를 비긴 적이 있지만, 뭐 뉴캐슬 원정이라든가 최근에 리버풀전도 그렇고 아스날 원정도 졌지만 골을 넣었고, 그래서 기세는 풀럼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풀럼 프렌을 가면 되지 않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는 풀럼이 이 본머스보다는 이길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오버입니다. 왜냐? 본머스가 지금 홈에서 3연패, 뭐 리그로 치면 4연패 중인데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될 때긴 하거든요. 결장 쪽에 이제 완전 결장으로 이어질진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풀럼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은데 일단 득점이 꾸준하다. 실점이 많지만. 그리고 풀럼도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은 예전에 뭐 웨스트햄한테도 졌지고 그때 웨스트햄이 부상자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 홈에서 뭐 크리스탈한테도 지고 뭐 브라이튼 원정이라든가 사실 풀럼도 아주 좋다고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 둘 다 오버 성향이 강해서 오버가 가장 좋다. 지금 오버도 배당이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번외로 만약에 오버가 안 나왔을 경우 승패로 갈릴 거냐? 오버는 승패로 갈릴 걸 생각해서 오버를 보는 겁니다. 다득점까지 생각을 해서. 근데 만약에 오버가 안 나오면 1대1 비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 봅니다. 무. 승패 라인은. 뭐 다득점 무승부면 가장 좋죠. 2대2 스코어가.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순위는 얘기를 안 했는데 승점이 3점 차예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홈의 본머스 성적이나 원정 풀럼 성적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AT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T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죠. 이미 컵 대회도 바르샤한테 떨어지고 챔스도 레알한테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건 리그밖에 없다. 그리고 리그에서도 바르샤랑 레알에 비해 점수가 좀 부족해요. 오늘 이기더라도 바르샤하고는 7점 차라서 남은 잔여 경기가 오늘 포함 8경기인데 이긴다고 치더라도 7경기라 치면은 일단은 거의 다 이기고 봐야 됩니다. 지금 바르샤나 레알의 뭐 득점력으로 봤을 땐 AT가 두 팀에 비해 득점력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홈에서 압도적인 성적 10승 3무 1패 그리고 바이오돌리드가 원정 꼴찌입니다. 1승 14패 예, 유일하게 40점대 실점 원정에서는 30점대 실점 팀도 없거든요. 그걸 건너뛰고 40점대 실점이면 뭐 말 다 했죠. 자기 혼자 이제 거의 한 골만 더 먹히면 70골을 먹히고 있는 거라 압도적입니다. 실점률이. 그렇다고 이제 득점이 좋냐. 유일하게 또 10점대의 득점 19골 넣고 69실점이니까 마이너스 50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득점팀, 최다 실점팀 다 갖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갖고 있고 지금 승점이 16점이라 남은 잔여 경기 다 이겨도 사실 강등권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AT의 결장을 보면 뭐 그때하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공격에 2명 그리고 미드필더에 데파울까지 하면 3명 이 정도고 바야돌리드는 의외로 명단 제외가 조금 있더라고요. 뭐 수비에 1명 그리고 공격에도 1명이 있고 이 키퍼가 부상 중인 게 그래도 가장 큰 타격이 아닐까. 거의 풀로 뛰었기 때문에 28경기면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성도 AT가 최근에 9승 1무 뭐 최근 20년도 이후만 보더라도 뭐 6승 무패고 홈에서도 예전 한 15, 16년 전에 한 번 졌기 때문에 최근 20년도 이후 3연승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비빌 사이즈가 안 나와요. 뭐 이런 경기가 터지려면 뭐 퇴장이라든가 그런 변수가 있어야죠. 아니면 AT가 일정이 좀 빡세든가 아니면 바이오돌리드가 최근에 원정 성적이 좋다든가 지금 원정 9연패 중입니다. 컵대회 포함.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 이제 헤타페전 0대4로 지고 또 퇴장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뭐 소시나 발렌시아전 한 골로 좀 선방을 했지만 그 전에 빌바오나 비아레알 뭐 지로나한테도 3실점 하는 정도면 이거는 무난하게 AT 그리고 AT가 최근에 바이오돌리드 원정 작년 12월이긴 하지만 5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저는 요거 AT 승은 그냥 기본 뭐 갈 수가 없습니다. 배당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1마인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2마인도 지금 배당이 빠졌는데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3.5마인은 좀 애매한 게 AT가 그래도 압도적으로 이겼던 경기가 손에 꼽긴 하거든요. 뭐 예전에 컵대회 헤타페 5대0 뭐 엘체도 결국엔 컵대회였고 리그로 보면은 발렌시아 3대0 정도밖에 없습니다. 마요르카도 2대0이었고
왜냐면 AT가 항상 보면 선제골 내주고 역전하거나 아니면 이기다 최근에도 그 어디냐 헤타페한테 역전패 당하고 바르샤전도 2대0으로 이기다 4골 먹히고 뭐 물론 바이올리드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 오히려 이 최근에 본인들이 세비야 선제골 먹히고 역전을 했기 때문에 바이올리드 정도면은 그냥 때려잡아야 된다. 근데 3.5는 좀 빡세요. 한 골 내주면 5골 넣어야 되기 때문에 4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도 한 골 내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뭐 이마인까지가 가장 그래도 이마인도 배당이 높기 때문에 보고 언어보는 3.5인데 이건 AT 하기 나름입니다. AT가 골 많이 넣으면 무조건 5번 할 것 같은데 바이올리드가 한 골 넣었다고 해서 5번 날 거라고는 AT한테 달렸다 봐요. 그렇다고 바이올리드가 뭐 2골 넣는다는 생각은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은 뭐 분석도 미리 하고 조합도 미리 보내고 왔기 때문에 조금 늦었다. 그래서 내일 경기는 아마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전에 빨리 하려 했는데 내일도 저녁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경기는 더 적죠. 내일 3경기인가? 수요일이 경기가 많더라고요. 그 저녁 경기가. 근데 수요일도 새벽 경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도 8경기인가? 뭐 그 저녁 경기 빼면. 그래서 이번 주는 생각보다 경기들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다. 그래서 내일은 어쩔 수 없이 J리그 해축이 많으면 좀 J리그 비중을 줄이려 했는데 왜냐면 이제 지난주 주말 성적이 별로 안 좋았고 이제 너무 이제 저도 배당을 너무 낮게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뭐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이게 첼시가 비기는 거 보면서 그리고 아약스나 리버풀도 겨우 이겼잖아요. 겨우.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은 낮은 배당은 다 쳐내지 않을까. 오늘은 경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나폴리라든가 AT 1.5가 안 되더라도 그런 확률 높은 경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주말이었으면은 애초에 예, 더 고배당으로 갈 수도 있었다. 기본을. 근데 오늘은 갈 게 없었고 아마 이번 주 주말은 그리고 또 미축도 그렇고 뭐 낮 경기도 지지난주엔 좋았는데 지난주에 성적이 특히 미축 같은 경우에 생각 외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둘 다 소극적이었는데 지지난주에 하필 또 우연찮게 이제 잘 얻어 걸리다 보니 그 페이스로 갔는데 다시 원래 페이스대로 가서 비중을 좀 더 줄이고 조합도 거의 뭐 고배당 위주나 그렇다고 뭐 4경기 5경기 간다는 건 아니고 확실히 좋아 보이는 것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축에 거의 올인을 해야겠다. 이제 리그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5월 말이면 끝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이 있어서 4월까지는 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5월부터는 아예 고정 시간을 정해두고 한 달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으로 거의 올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리그가 끝나면 다시 이제 어려운 이제 국축이나 일축, 미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축에서 뭔가 좀 그래도 괜찮은 배당들을 좀 잡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뭐 어차피 뭐 2~3달 뒤에 열리긴 하지만 그래도 5월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그거를 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도 이제 작년에도 막판에 이제 1.5 이하를 잘 안 갔잖아요. 배당이 너무 낮다고. 그래서 그게 나름 괜찮았어요. 막 그 변수 나오는 것들도 다 피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렇게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들 잘 골라가시길 바라겠고 이번 주는 좀 지난주 잊어버리고 다시 좀 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가볼게요. 아, 예, 오르님. 참 지난주는 참 면목이 없네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 뭔가 미축이나 낮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갔어야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물론 결과론적인 거긴 합니다. 결과가 좋았으면 또 잘 갔다 생각했겠죠. 근데 이제 너무 좀 불안했는데 좀 무리했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아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적중할 수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뭔가 성과를 잘 못 내다 보니 저기서라도 만회를 해야겠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로 나왔는데, 이번 주는 최대한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조합까지 다 마무리하고 방송을 키는 방향으로 할게요. 항상 방송 키고 하면은 뭐 방송하다 보면은 오히려 조합에 시간이 좀 줄어드는 느낌? 아니 뭐 줄어든다기보다는 오히려 방송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방송이 잘 되고 뭐 풍선이 많이 터지고 그러면 방송을 1순위로 보겠죠. 근데 그런 구조가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조합이나 그런 쪽 위주로 하고, 방송은 뭐 짧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들을 좀 응원해 볼게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